인터넷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실 법한 이 짤,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이후 10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계속해서 순항 중인 영화 아바타2 물의 길의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바탕이 되는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양 생물학 덕후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과거 심연 어비스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으며 대작 타이타닉을 제작하면서 사전 답사를 이유로 심해 잠수정을 이용해 탐사를 했었던 바다에 관해서 찐 광기를 보여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타이타닉은 화물칸에서의 그 야스신이, 사실 타이타닉은 심해 탐험을 위한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뒷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이러한 바탕을 가진 감독이 이번 아바타 연출할 때 있어 물의 길이라는 부제를 달았을 때 뭔가 큰 의도가 있을 것 같은 건 당연한 것이죠. 사실 1편 제작 당시에도 아바타는 자연보호의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이기도 했었죠.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버린 아바타에서는 많은 생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번 아바타2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크리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툴쿤이라는 고래와 흡사한 해양 생물인데요. 아바타 1편에서는 지구인들이 판도라 행성을 침략한 이유가 작중 비싼 광물 중인 하나인 언오타니움이었으며 2편에서는 툴쿤의 뇌수로 인간의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뭔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나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바로 일부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통 문화라는 미명하에 돌고래를 학살하는 포경 행위입니다. 그 포경이 아니죠. 영화 내에서 고래를 닮은 툴쿤을 사냥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작살에 1포라고 적혀있기도 했으며 이 작살을 사용하여 툴쿤을 사냥하는 장면에서 동양인이 컨트롤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의도적으로 일본 포경 산업을 저격하는 시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극장에서 아바타2를 시청하고 왔습니다. 넋이 나갈 정도의 배경과 연출된 장면들에 혼이 빠져 있었는데요.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 왜 유독 일본에서는 영화에 대해서 이 지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 개봉 전 홍보차 일본에 방문한 아바타 감독과 배우진들이 초청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는 갑자기 돌고래 쇼가 진행되었고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영화의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 본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여기서 일본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것이 자신들의 전통 문화인 포경 산업을 비판하는 감독에게 어이 카메론 감독상これ私が準備して엿 한번 먹어봐 구다사이 これはビッグ엿ですよ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요. 현장에서 돌고래 쇼를 보면서 박수를 치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게 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현장 인터뷰 내용 중엔 인간과 교감 능력이 높은 돌고래들 모두가 이 쇼에 출연하는 걸 당연히 허락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며 돌려가기를 시전했죠. 추후에 카메론 감독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계획되지 않은 사항이었다라고 선을 그으며 방일 행사 관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대놓고 매기려고 작정한 음습한 일본도 대단하지만 이에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면서 돌려가버린 카메론 감독도 대단하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영화 제작 후 방일 계획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영화에서도 묘사가 된 포경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드데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고래의 피로 바다가 붉게 문드는 날을 이렇게 부릅니다. 일본 와카야마현 타이지 마을, 일본의 포경산업을 비판하는 다큐영화 더 코브에 의해 알려진 돌고래 도살 현장. 일본의 타이지에서는 매년 9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고래를 사냥합니다. 영상에서도 보듯이 돌고래 수십여 마리가 쫓겨와서 사냥을 당합니다. 전세계 환경단체나 돌고래 보호단체가 여기저기서 모니터링을 벌이는데 모니터 활동이 무력에 의해 중단되거나 금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해 때문에 몰래 산속에서 찍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인 돌고래들은 한 곳에 모이는 행동 패턴을 보이지 않는데 배에서 바다 밑으로 기다란 철제봉을 떨어뜨리고 이것을 강하게 타격하여 수중의 음파를 만들어내는데 돌고래들은 이 소리로 인해 공포감과 불안에 휩싸여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이런 돌고래떼를 한 곳으로 몰아붙이는 사냥 방식을
드라이브 헌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포획한 고래들을 해안가로 데리고 와 귀엽게 생긴 고래들은 따로 분류하여 수족관과 해외로 팔리고, 나머지 고래들은 더 코브 영화에서처럼 바닷물을 붉게 물들이는 끔찍한 학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냥이 외부에 알려져서 큰 질타를 받게 되자 날카로운 세막대기로 척수에 강한 충격을 주고 축사시킨 다음 마개로 피가 새어나오는 구멍을 막는 사냥 방법만 바뀌었을 뿐 계속해서 사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온 돌고래들은 좁은 곳에서 쇼를 하며 평생을 살거나 끝내는 고래고기로 도살이 되고 다른 나라에 1억 원 가량을 받으며 팔려 나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래 사냥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실제 울산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일본 타이지 마을에서 잡힌 고래 2마리를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돌고래 쇼를 본다면 결국 일본 타이지 마을에 고래 사냥을 도와주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일각에서는 원래 동물원이나 수족관이나 우리가 평소에 못 보는 동물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왜 유독 돌고래한테만 그러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고래의 특성상 이동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해 아쿠아리움 생활이 어렵고 지능이 상당히 높아 부자연스러운 갇혀있는 생활에 고통을 느끼는 정도도 큰 편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돌고래 평균 수명은 자연 생태계에서는 30에서 40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포획되어 수족관 생활을 하게 되는 고래들은 10년을 버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05년 이후 수입하거나 새로 태어난 돌고래 61마리 중 34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때문에 캐나다, 프랑스, 인도에서는 고래 사육을 금지하거나 상업적으로 쓰는 걸 제한하고 있죠. 또한 육상생물과는 달리 해양생물인 돌고래는 개체수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멸종에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드는 문제점은 고래 사냥은 일단 일본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고래 사냥을 자행하고 있지만 그 전통이라는 것이 고작 36년밖에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먹이사슬계의 초상위 포식자가 되어버린 인간이 도구를 이용한 사냥 방법은 생태계의 불균형을 이루는 지금의 현실,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건의 소용돌이였습니다. Killing method has been improved substantially. Specific made knife. Oh, instantly. Yes. When and where did you take this? 야이씨, 제발 한 번만 불러.